호텔 경제학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이거 뭐 승수 효과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제학과 교수들의 생각은 이건 잘못된 예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얘를 잘못 든 것이다. 뭔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너무 단순화시켰다. 복잡한 내용을 과하게 단순화시켰다는 지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 얘를 잘못 든 것 같다라고 경제를 수십 년간 공부한 경제학과 교수들, 이를 또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경제학과 교수들은 저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약금 10만 원이 오가다 환불되면 호텔 주인은 피해를 입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데 돈이 돌았으니 경제가 산다는 논리는 대체 어느 나라 경제학입니까?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국민의 텅 빈 지갑뿐입니다. 이재명식 사이비 경제로는 허상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논란 자체를 한마디로 말꼬투리로 보는 시각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계곡 정비한 얘기했더니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던데,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이 맡긴 번안으로 강제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말꼬리를 잡고 공세를 펴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놓고 어깃장을 놓거나 이렇게 네거티브 또 흑색 선전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선거의 논쟁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런 행보는 좀 자제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성열 대변인님, 자, 그제였죠. 그제 TV토론회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저 호텔 경제학을 두고 괴짜 경제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지금 저 논란이 계속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본인께서 그걸 계속 고집하셔서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은요, 정치권에서 다룰 내용도 아닙니다. 네. 경제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럼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2009년에 외국에서 이런 식의 경제학에 잘못된 우화들이 돌고 있다라고 해서 돌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2022년에는 로버트 브루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가 이거는 잘못된 예시다라고 해서 내놓은 예시와 매우 흡사해요. 맨 마지막에 문방구와 매춘부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예시를 들어놓고 이런 식의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라는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마치 이러한 경제학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은 굉장히 위험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정책을 주장을 하느냐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기조를 보면 대부분, 특히 이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하는 케인지언식의 그런 재정정책을 쓰려고 한다는 거죠. 재정정책을 통해서 처음 투입한 돈보다 많은 돈의 효과가 나오는 승수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승수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사중손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화폐를 예로 들면 지역화폐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리 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역화폐니까 내 매출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 비용도 있습니다. 유통 비용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중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요, 승수효과 대신에 반대로 구축효과, 즉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 입문만 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경제학 교수들이 나와서 이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딱 짚어주면 끝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신문을 저희도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경제학 교수들이 수십 년간 경제를 공부해왔던 교수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이건 아니다, 잘못된 예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문을 저희가 그냥 보여드립니다. 송채인 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야기를 무조건 뭐 재난지원금을 뭐 많이 살포하자, 무슨 뭐 기본소득을 가자, 뭐 이런 자꾸 이런 식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 국민들께 그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돈이 돌고 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그 경기가 아예 얼어붙어 있고 아예 누구도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뭔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 중에는 뭐 재난지원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한번 돈이 돌고 돌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뭔가 계속 근본적 이야기, 뭐 글쎄요, 뭐 김성열 대변인처럼 저렇게 경제학의 원론을 갖고 하면은 반론을 하면은 경제학 교수들은 끄덕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는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이 돌고 도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을 하는 과정 속에 나온 것들을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노쇼를 해도 된다는 건가? 노쇼 정치를 뭐 노쇼 경제를 추구한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커피콩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원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폭리를 취해도 된다는 거냐?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 이 사람들은 쉽게 돈 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봐야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하여금 뭐 역시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경제관을 갖고 있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지지를 중단시키는 끌어내는 그런 역할은 못할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사실상 상대방의 지지자를 본인의 지지자로 끌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비전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커피콩 원가가 얼만데 그래서 노쇼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의 이 흔적만 남기게 되면 이 대선 토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의도는 알겠으나 이런 전략으로는 지지율 역전은 못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지율을 걱정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를 앞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원론적인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2021년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냐면 재정정책,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투입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가 100%가 넘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 돈을 쓸 때 그 효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효과가 발생합니다라고 예를 해버리면요. 국민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네. 저희 지지율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35%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산수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이 지금 이렇게 토론도 뜨겁듯이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발언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 이 논란이 되자 당에서는 이 후보의 연설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많다. 많으니까 말실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세 장면 잠깐 보고 오시죠.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참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조선 주식을 샀는데 저보고 이해 충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데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할 수 없이 15% 손해보고.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어요. 내가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자, 한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토론회 이 팩트 체크 자료집에 지금 호텔 경제론 자료를 저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폐기해 달라. 그러니까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성치훈 부위원장님, 그거 맞는 내용입니까? 저도 저거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자료 자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부터 뭐 저희 당 차원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때 누군가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이야기를 어디서 했던 거를 갖고 토대로 누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자료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자료 자체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료집에 활용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